안녕하십니까. 스포츠탄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산조각난 자존심,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멘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단 이틀 만에 성인 대표팀이 3대 0으로 무너지고 곧이어 그들이 자랑하던 U16 황금 세대마저 홈그라운드에서 4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스코어보드에 새겨진 그 숫자들이 아닙니다. 그 처참한 패배 이후에 그들이 보여준 반응,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쉬움이나 실망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자가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 바로 한편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단계에 걸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분노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대갚아줄 수 없을 때 그들은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와 상대의 인성과 품격을 걸고 넘어집니다. 어린 선수의 세리머니 하나에 국가 전체의 품격을 운운하며 덕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력감이 표출된 분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보다 더 처절한 두정입니다. 자신들의 황금 세대가 우리 선수들에게 신체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압도당했다는 그 냉혹한 현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 선수들 사실은 나이를 속인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노와 부정이라는 두 개 키워드를 통해 단순히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저 용기마저 잃어버린 한 축구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전날 성인 대표팀이 당한 3대0 완패, 그 뼈아픈 일격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그 경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기폭제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미래였던 U16 대표팀 경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간의 축구 굴기 정책 아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바로 그 황금 세대가 수많은 홈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려 7골이 터진 난타전, 먼저 골을 넣고도 순식간에 1대3으로 역전을 허용했고 기적처럼 3대3 동점을 만들었지만 결국엔 결승골을 내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시나리오였습니다. 선제골의 환희, 역전의 절망, 동점의 희망, 그리고 재역전패의 나락까지. 단 90분 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이 롤러코스터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로 이 이중 충격, 성인 축구의 현재와 유소년 축구의 미래가 단 이틀 만에 동시에 무너져 내린 이 충격이야말로 그들을 분노와 부정이라는 심리적 도피처로 내몬 결정적인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중 충격으로 마지막 자존심의 툭이 무너져 내렸을 때 갈 곳을 잃은 그들의 감정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심리적 붕괴 과정을 한 단계씩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분노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죠. 이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보려면 결승골을 넣은 우리 최민준 선수의 세리머니 직후 상황을 보면 됩니다. 광고판을 뛰어넘어 중국 관중석을 향해 귀에 손을 가져가는, 어찌 보면 16살 소년의 풋내기 도발일 뿐인 그 장면에 중국 팬들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기사에서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긁혔던 겁니다. 그 세리머니 자체가 아팠던 게 아닙니다. 그 세리머니가 상징하는 패배라는 현실, 그것도 안방에서 당한 패배라는 사실이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던 거죠. 복면 건강. 결국 실력이라는 전공법으로 맞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전쟁터를 바꿉니다. 실력의 장인 축구장에서 도덕의 장으로 무대를 옮기는 겁니다. 한국 선수들은 인성이 별로다, 한국인들은 품격이 없다 같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다 똑같다며 한 개인의 행동을 민족성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기까지 합니다. 제로조 주실 배족 함경연은 정벽을 정공개 팡장을 별곡들은 그치는 감장세 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처절한 자기방어입니다. 그래, 실력으로는 졌을지 몰라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 얼마나 슬픈 정신 승리입니까? 이매 이불이청 공해식해 명무이청 넙적이 점저의 금정배 보모육이 우린 뭐 핫도찌대 론지영이에. 하지만 이런 분노만으로는 4대3이라는 스코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분노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고 나면 더 깊고 어두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이청 개가 버 두 번째 단계 패배자의 마지막 발버둥 부정입니다. 정군의 시 분노가 감정의 폭발이라면 부정은 이성의 마비입니다.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년간 공들여 키운 자신들의 황금 세대가 고작 36살짜리 우리 선수들에게 신체 조건에서부터 압도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이 비합리적인 의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양팀 선수들의 키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우리 남이한 김재호 선수를 콕 집어 키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1006살의 발육이 아니다라며 신체 조건을 분석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1대 다로 패했던 우리 팀에서 선수가 대거 교체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실력이 급상승하는 건 너무 이상하다고 의심의 불씨를 키웁니다. 그들인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진실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거짓을 뒷받침할 증거를 필사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 17살짜리에게 지는 것은 16살짜리에게 지는 것보다 덜 수치스럽다. 이렇게 분노는 감정적 퇴행을, 부정은 이성적 현실 왜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써 쌓아 올린 부정의 벽은 결국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 조작이라는 의심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키와 체격을 분석하고 과거 전적까지 들먹이며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성이라도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비극적인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음모론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의심의 불씨를 지폈던 중국의 언론 매체, 바로 그 내시즈가 기사 말미에 내린 스스로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팬들의 의심을 한참 동안이나 장황하게 설명한 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이 한 문장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기했던 그 모든 나이 의혹이 결국엔 만일 일종의 유언디어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디어!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 코미디를 보십시오. 스스로 불을 지펴놓고 이제 와서 스스로 그 불을 꺼야 하는 이 상황,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냈던 그 거짓말이 대중 앞에서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 벽이 진실이라는 거대한 망치 앞에서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그들조차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16살 선수들의 압도적인 실력과 피지컬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앞에서 그들의 이성이 얼마나 쉽게 마비되고 논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려다가 결국 스스로가 자기 기만이라는 거짓말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써 지은 부정의 성이 무너진 폐허 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자, 그렇게 스스로 쌓아올린 부정의 성벽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냉철한 자기 반성? 아니면 뼈아픈 원인 분석?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갈기갈기 찢어진 자존심을 어설프게 꿰매려는 뒤늦은 자기 위안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동이 끝난 뒤에 그들의 언론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대회 중국팀의 성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어린 선수들은 적어도 과감하게 싸웠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단지 경험과 운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승할 기회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16 대표팀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냉철한 진단이 아닙니다. 그저 급하게 내려진 진통제 처방일 뿐입니다. 마치
몸속에 실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자기 합리화라는 값싼 진통제 연고를 덧바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말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유언비어라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냈다가 망신만 당한 피 흘리는 상처 위에 급하게 거지를 덧대어 지혈하려는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 축구의 진짜 실패는 4대3이라는 스코어보드 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비극은 차마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발전하는 조직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우리 선수들의 피지컬이 더 약한가? 우리의 유소년 시스템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왜 더 약한가? 라고 묻는 대신 상대는 품격이 없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어디가 문제인가? 라고 자성하는 대신 분명 나이를 속였을 것이다 라는 허구의 현실을 만들어 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술과 전술만 부족한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 본질적인 내면의 힘마저 부족한 축구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패배, 그리고 남 탓, 그리고 현실 부정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 변명의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축구 굴기의 꿈은 영원히 현실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아득하고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로만 남게 될 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김준석의 하나의 관점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분노와 부정으로 이어진 그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축구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